자, 오늘 지역권 들어가야죠. 지역권.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174페이지죠. 지역권에 대해서는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반드시 출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반드시 맞춰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일단 지역권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지역권이란 권리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지상권하고 뭐가 다르냐면 목적이 다르죠.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고요. 보통 이제 지역권을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죠.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갑의 땅이 있고 을의 땅이 있다. 을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과 만나서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갑의 타지를 통행할 수 있게 됐다면 이러한 을의 권리를 우리가 뭐죠? 지역권이라고 하고, 여기서 편익을 받는 을의 토지를 우리가 요역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편익을 받는 요 을의 토지 요역지는 한필지 토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편익을 주는 타인의 토지 요 부분 갑의 토지를 우리가 승역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필지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지역권의 특징들을 보는데요. 일단 지역권은 요 편익의 종류에 제한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요 토지로부터 편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요 토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임차권자도 모두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목적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비한정성 이런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꼭 굳이 인접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하나 더 있어요. 병이 토지가 있는데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을의 토지에다가 지역권 설정하고 갑의 토지에 지역권 설정하면 도로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갑과 병의 토지는 뭐하고 있지 않죠? 인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접하지 않아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비배타성을 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병이 갑의 토지를 다니게 되면 결국은 이미 을이 갑의 땅에 뭘 가지고 있죠? 지역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병이 중복해서 뭘 가질 수 있어요? 지역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뭐 할 수 있어요?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배타성이 없고요. 결과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땅을 함께 쓰기 때문에 공용성을 띠게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부종성, 수반성을 띱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권리에 뭐죠? 종된 권리라는 거죠. 따라서 을이 땅을 팔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쫓아간다. 수반성. 을이 만약에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없어진다. 이게 뭐죠? 부종성이고요. 따라서 지역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금지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불가분성입니다. 여기서 불가분성은 다소 당사자 간의 문제고요. 기억할 것은 간단하죠.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게 전부입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역권을 취득하고 지득권의 소멸이 억제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명이 하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면 되고요. 지역권이 소멸이 되고 지역권의 취득을 억제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원이 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전부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뭐 일단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또 지역권에 대해서는 질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상이다. 뭐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추가될 것은 뭐냐면 취득시효인데 일단 취득시효 하려면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야 비로소 뭘 하게 돼요? 취득시효를 하게 되는데 지역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점유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지역권은 점유가 아니라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 취득시효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우리 판례는 통행지역권의 경우에는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로를 개설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따라서 단순히 남의 땅을 20년간 다니는 것만으로는 지역권을 뭐하지 못하냐면 취득시효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근데 마지막으로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없다. 왜냐하면 지역권은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물론 나머지 방해, 제거나 예방은 물론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지역권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도고 이게 이제 결국은 한 문제짜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죠. 174페이지 11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5죠. 왜냐하면 지역권은 부정성, 수반성을 가지므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고요. 2번 요역지와 분리할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1번과 같은 취지죠. 3번 승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옵니다. 왜냐하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전원이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5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X입니다.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다시 말하면 승역지든 요역지든 따지지 않아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원이 해야 되므로 답은 4번이죠. 5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옵니다. 그죠?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돼야 취득시할 수가 있습니다. 12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자 1인의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들을 취득한다. 5죠. 왜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명이 하면 되죠? 한 명이 하면 되니까. 2번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유익지의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옵니다. 자, 왜냐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몇 명만 하면 돼요?
한 사람만 하면 돼요. 따라서 한 사람만 소멸시효를 중단되면 소멸을 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X죠. 여기 그림에 그린 것처럼 갑토지와 병해토지는 뭐하고 있지 않죠? 인접하지 않아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인접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5번 토지 공유자 중 1위는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옵니다. 왜냐하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은 소멸시킬 수가 없죠. 답은 뭐죠? 4번이네요. 13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특별한 건 없죠. 1번 지역권도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요. 다만 2번 요역지와 분리의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네. 그죠? 2번. 3번 지역권이 뭐냐? 일정한 목적,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고요. 물론 4번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권을 취득시하지 못할 거고요. 5번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하면 되니까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14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1번 민법상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이지만 갱신할 수 있고 X입니다. 지역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특히 최장 기간 제한 없고 따라서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나머지 반복적이고 주의하실 것은 5번이죠. 지역권은 뭐는 없어요? 반환 청구권은 없지만 물권조 청구권은 인정되고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15번입니다. 자, 틀린 것을 찾습니다. 계속 반복이죠. 양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반복적이죠. 4번 요역제 소유자는까지 끊어볼게요. 자, 위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위기라는 말은 뭐죠? 이렇게 방황해요. 책상에 뭐 묻어있어요? 자, 위기라는 말은 뭐냐면 받을 사람을 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우리가 뭐죠? 위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어떠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을에게 위기하면 요 부분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고요. 그 대신 갑은 의무를 면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위기하는 거죠? 갑이 을에게 위기한다. 승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죠.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에게 뭐함으로써 위기함으로써 의무를 면하게 되는 거니까 4번 보시면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X다. 요역지 소유자 을이 갑에게 위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인 누가요? 갑이 을에게 위기함으로써 의무를 면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제 16번부터 전세권이죠. 전세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풀어보죠. 일단 전세권은 이것도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죠. 물론 이것도 한 문제짜리입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고요. 문제는 이 지급한 전세금은 어차피 나중에 반환받아야 되는데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권이 있고요. 또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죠. 그럼 전세권은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명백히 용익 물권이지만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갖고 있는 특수한 물권이고요. 또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설정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이냐 임차권이냐 구별하는 기준은 결국은 설정 등기 유무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 계약을 했지만 설정 등기를 안 했으면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 되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 뭐가요? 전세권이 된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세 불리는 것들은 대부분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전세권이 아니라 뭐가 돼요? 임차권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전세권 또 의외로 흔한 것은 아니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이제 좀 살을 붙이는데, 일단 개념에서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인도받아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뭐죠? 전세권은 성립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은 요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꼭 현금일 필요는 없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가름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이게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부동산이란 말은 전세권의 목적이 토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건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 알면서도 전세권이 자꾸 건물로 시야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뭐죠? 부동산이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죠? 건물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매달 내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안 내서 쫓겨나는 건 없고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그때는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째, 먼저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반대 의무, 목적물을 반환해주고, 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말소 등기 서류를 먼저 제공을 해야 비로소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쉽게 말하면 전세권자가 경매권이 있긴 하지만 먼저 뭘 해줘야지? 집을 비워줘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일부 전세권자죠. 일부 전세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은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일부 전세권자에게는 경매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방 한 칸을 전세를 얻었다. 더 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그 아파트 전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경매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여기다 이제 우리가 좀 내용을 보자고요. 일단 존속 기간인데, 첫째, 최장 기간이죠.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몇 년이요? 10년. 맞나요? 맞죠? 갑자기 또 아닌 것 같은데.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자, 우리 민법에서 최장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전세권이 유예.
임대차도 제한이 없고 아까 지역권도 제한이 없고 지상권도 제한이 없고 오로지 뭐만요? 전세권만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체당기간이죠. 체당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2년 하는 체당기간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다만 따라서 없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고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택 임대차는 최소한 2년이 보장된다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요. 특히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만 예외가 있죠.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만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그때는 1년이 보장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건물의 경우에도 1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돼요. 따라서 건물의 경우에도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몇 개월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갱신이죠. 법정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입니다. 일단 법정갱신의 요건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죠.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는 등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갱신되는데 이게 뭐죠? 전세권의 법정갱신이고요. 유의하실 점은 첫째,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만 법정갱신 인정됩니다. 토지에 관한 전세권에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뭐가 되냐면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고 전세권의 경우에는 뭐 2년이라는 보장기간이 없다는 거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갱신이라는 것은 뭐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라는 얘기니까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저 문제를 풀어보고 좀 또 정리할 게 있어요. 자, 그럼 보죠. 16번입니다. 민법상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자, 이런 문제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러면 을의 건물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인데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임차권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다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이 전세권이 어디에도 미쳐요?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령이 생겨요. 첫째, 토지에 관한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이는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까지? 지상권, 임차권까지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좀 이따 이제 저당권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이 건물에다만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저당권은 어디에도 미칩니까?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도 자동으로 뭐죠? 취득하게 된다.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어쩌? 근데 이상하게 이 부분을 진짜 별거 아닌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보시면 1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이익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O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맞죠? 자, 이건 아예 적지도 않았어요. 그죠? 왜 안 적는 겁니까?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물권이죠.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고장난 곳이 있다면 누가 고쳐야 돼요? 전세권자가, 지상권자가, 지역권자가. 그래서 모든 용익물권은 다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필요비상한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5년을 넘은 경우에도 5년으로 단축된다. X죠. 최장 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합니까? 10년을 넘지 못하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리 경과하며 전세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입니다. 자, 전세권자에게 뭐가 인정되죠? 경매권이 인정이 된다. 다만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반대 의무에 대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5번 전세권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권이 있다는 취지니까 맞는 질문이겠죠. 17번입니다. 일단 1번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됩니다. 다만 꼭 현금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죠? 가름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으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법정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되고 토지 전세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2번 민법은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만 법정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열심히 법정지상권을 했단 말이죠.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물론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는 거죠? 건물의 소유자여야 하는 거죠. 왜요? 지상권이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요. 따라서 3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확히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농경지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따로 하나 기억해 두시고 5번 전세권의 소멸 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관리 등 필요비와 상한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X.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므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뭐는요?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8번입니다. 일단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전전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금지시킬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18번입니다. 민법상 전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전세권의 설정 행위로 전전세를 금지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없다. X죠. 금지할 수 있습니다.
2번 전전세 당사자는 전세권 설정자와 전전세권자이다. X입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뭐죠?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겠죠. 3번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 존속기간과 무관하다. X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원전세권보다 더 길 수는 없죠. 4번 전전세를 하였다고 하여 전세권자 책임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X입니다. 전세 안 했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에게도 책임을 부담해. 책임이 강화된다는 얘기죠. 5번 전세권의 일부에 전전세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은근히 덤나기죠. 19번입니다. 냉방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아유 더워. 19번입니다. 전세권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이죠. 1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 의무는 없다. X죠. 직접 수선해야 되고요. 따라서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번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에 의해 소멸됐어요. 그러면 소멸된 범위에서 목적물이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도 소멸돼야 되므로 전세권에는 변동이 없다. X죠. 4번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 통고가 가능하다. 5죠.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뭐가 되죠? 소멸이 되므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5번인데 전세권에 있어서 불가분성과 물상대위성이 배제된다. X입니다. 좀 이따 이제 저당권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세권도 담보 물권적 성질을 띠고요. 이 범위 내에서는 저당권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 마찬가지로 물상대위권도 있고요.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담아 볼게요. 4번 전세권은 타인의 건물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 X입니다. 전세권의 기체는 뭐죠? 부동산이죠. 토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건물일 수도 있으므로 건물에 관하여만 성립될 수 있다. X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네요. 21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점만으로는 전세권에 대한 소멸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 5죠. 자, 왜냐하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2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맞는 질문이고 3번이 답이죠. 전세권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요.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죠. 4번 보시기 바라고 5번입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5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우선 면제권은 인정이 되지만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없죠?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22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해설이요? 21번. 예. 아, 그렇구나. 해설이 잘못됐구나. 그죠? 아이고, 잘못됐네. 해설 한번 읽어볼까요? 전세권은 물권으로 직접 지배권이므로 스스로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까지 맞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통상의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유익비를 전세권 설정자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라 뭐죠? 필요비를 전세권 설정자에게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유익비가 뭐로 바뀌어야죠? 필요비로 바뀌어야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맞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자, 22번님. 이렇게 틀린 거 있으면 막 추적해 주세요. 그죠? 그래야 제가 또 고치죠. 22번.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죠. 일단 답부터 먼저 보면은 요거죠.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5번 보시면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X.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또 중요한데요. 일단 1번 지문입니다. 요거죠.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지급하고 설정 등기만 있으면 된다. 목적물을 인도받거나 점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1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설정과 동시에 전세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차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배제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맞죠? 다시 말하면 인도하지 않더라도 점유하지 않더라도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전세권은 뭐죠? 유효합니다. 2번은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은데, 자, 전세권은 뭐죠? 물권이죠.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그러면 전세금 반환도 누구에게 청구해야 돼요? 새로운 소유자인 현재의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야 됩니다. 2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누구죠? 신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사이에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되고 전세금 반환 의무 역시 신소유자에게 이전한다. 오, 맞는 질문이 되고 이것도 은근히 다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죠. 4번이 아니라 3번이죠. 을이갑에게 1억을 주고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을에게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게 되고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이 뭐 하게 되냐면 담보하게 된다라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용익 물권일 뿐만 아니라 뭐죠? 담보 물권이라는 말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이 뭐죠? 저당권처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담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은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이 생겨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반성이 있다는 말은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뭐예요? 쫓아가는 것이 뭐죠? 원칙인 얘기죠. 그럼 적으면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안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라면 어차피 전세금 반환 채권만이 있으니까 이때는 채권만 양도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이라면 그때는 안 되지만
소멸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권과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는 없지만 전세권이 소멸됐거나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뭐죠?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입니다.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번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으나 여기 원칙이죠.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오, 맞는 지문이고 또 은근히 잘 나오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일종의 이것도 뭐죠? 물상대인데 이런 문제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22번이 지문들이 길죠? 좀 짜증나는 문제이긴 하지만 요 5개의 지문이 다 뭐예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숙지하고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4번은 이런 문제죠. 전세권에 뭐가 설정이 됐냐면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생기냐면 전세금이 생기겠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겠죠. 이때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요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요. 이걸 또 일종의 뭐가 되냐면 물상대의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4번입니다.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5조. 이해되시나요? 자, 지급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저당권이 요 전세금에서 계속 그 효과가 미치니까 전세권 설정자는 함부로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뭐 하면 안 돼요? 반환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급 전에 뭘 안 했어요? 압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버려요? 소멸돼 버리니까 전세금은 누구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죠? 전세권자에 그냥 돌려줘도 뭐죠?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전세권에 설정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23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3번을 보시면 주택에 대한 전세권자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갖춘 주택의 전세 임차인입니다. 일단 두 가지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같아요. 그렇지만 이 경매권은 누구에게만 인정되냐면 전세권자에게만 인정되고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는 뭐는 인정되지 않아요? 경매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그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순위에 따른 우선 변제적 효력은 공통된데 경매 청구권을 가지는 점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다. X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뭐는 인정되지 않습니까? 경매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분들 좀 보시기 바라고 24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은 여기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 경우고 2번 보시면 답은 뭐죠? 2번이죠. 왜냐하면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지만 기존의 채권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가름할 수가 있으므로 2번이 X고 2번이 답이고요. 3번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반대 의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일부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만 뭐는 없죠? 경매 청구권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반복적이죠. 이제는 25번입니다. 다음 주 전세권의 소멸소유가 아닌 것은 3번이죠. 자, 목적물이 매매가 돼서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전세권은 매매가 된다고 해서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26번입니다. 갑은 을의 소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한 후 을은 병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경우 전세금 반환의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물론 전세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금은 누구한테만 받습니까?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만 받을 수 있고요. 전 소유자인 을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없냐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자가 변동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도 누구한테 돌려받습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돌려받습니다. 4번을 보시면 병은 전세금 반환 채무를 병전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어 갑은 을과 병 중 누구에게나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7번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일단 최장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최단기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되고 항상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원칙은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존속기간을 약정했더라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는 뭐예요? 최단기간은 뭐죠?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원칙이 최단기간을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는 거니까요. 따라서 옳은 것은 5번 보시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전속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놔둬진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죠. 나머지 질문 볼까요? 1번 전세권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장기간의 제한이 없다. X죠. 2번 1년 미만으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1년이 보장되는 것은 무슨 전세권만요?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내용이니까 토지 전세권 X가 되고요. 3번 전세권자에게는 지상권과 같은 갱신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 것이 뭐죠?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존속기간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멸 통과하면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야 비로소 전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28번입니다. 전세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죠.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이 소멸되므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됩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나머지 것들 1번 전세권자는 스스로 유지 수손해야 되고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고요. 3번 양도 금지 특약 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양도 금지 특약을 했는데 위반하면 소멸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고 용도에 위반해 사용하게 되면 뭐 당하죠? 소멸 청구하게 되고요. 5번 목적물 전부가 멸실되면 물론 전세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188페이지 5번입니다. 188페이지 5번 갑은 을 소유 단독주택 일부인 X 부분에 대한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은 설정 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5점.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갑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에 인정되는 거고요. 전세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2번죠. 3번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물론 뭐죠? 소멸되고 4번 전세권자에게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고요.
5번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을이 갑소의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갑과 을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은 일단 결정한 전세 금액에 관하여도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전세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전세금 감액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것들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건물에 을명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을의 그 전세권의 병명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이 어디 되어 있죠?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기억. 을의 존속기간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그 전세권의 용일 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기간에 대한 변경 등기 없이도 갱신된다. 요거는 결국 뭐죠? 요거죠. 법정 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하고요. 따라서 맞는 질문입니다. 6번 병의 전세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수반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다. X입니다. 저당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니까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D급번은 뭐죠? X가 되겠죠. 1번 으로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맞나요? 맞죠. 자, 왜냐하면 요거죠.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게 되면 뭐에 대해서요? 전세금에 대해서 지급하기 전에 뭐죠? 압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압류를 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실행할 수도 있고 행사할 수도 있지만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좀 쉬었다가 담보물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